안녕하세요. 차곡차곡 영어 빌딩입니다. 영문을 빠르게 읽고 싶으세요? 눈을 빨리 움직여 무작정 속도만 낸다고 될 일은 아닌 거 아시죠? 영문의 구조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빨리 읽히게 되는 거예요. 영문의 구조에 익숙해지려면 다양한 영문을 많이 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때 꼭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정확히 뜯어보는 습관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뜯어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 이러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애쓰지 않아도 영문이 빠르게 읽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뜯어보면 좋은지 저와 함께 해보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 전치사 감각 확장편에서 공부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중간중간에 전치사 감각 확장할 수 있는 예도 함께 들어볼게요. 이게 오늘 다룰 텍스트인데요. 화면 잠시 멈추고 먼저 파악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파악해 보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despite는 전치사이고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뒤에 명사 형태가 와야 해요. despite의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상반되는 상황, 뜻밖의 상황을 암시하는 거예요. 문장 첫머리를 전치사로 시작하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전치사구로 어떤 상황, 배경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본 내용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consumer prices, 명사 형태가 오네요. 소비자 물가, 이런 뜻인데요. 그리고 뒤에 slowing 이라는 현재 분사 형태가 따라 붙었어요. ing 형태의 현재 분사는 준동사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느낌, 즉 동작성, 상태성을 갖고 있어요. 동작성이나 상태성이 있으니 동작 또는 상태의 주체가 있겠죠. slow가 동사로 쓰이면 천천히 가다, 둔화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가 천천히 가나요? 주체가 뭐예요? 그렇죠. 앞에 있는 명사 consumer prices가 주체이고요. 소비자 물가죠. 이 소비자 물가가 slowing, 천천히 간대요. 언제 천천히 가요? in November, 11월에 천천히 가요. 전치사 in은 앞에 있는 동작성을 가진 현재 분사 slowing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뒤쪽으로는 11월이라는 시간과 연결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전치사 감각 확장편에서 공부했는데 전치사 in은 뒤의 대상을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죠. 11월이라는 시간을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in November는 slowing과 연결되어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죠. 부사구예요. 현재 분사 slowing의 주체가 consumer prices, 소비자 물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lowing in November, 이 부분이 앞의 명사와 연결되는 거고요. 명사와 연결되니 형용사 기능이에요. consumer prices slowing in November, 이 부분은 그래서 명사의 형용사가 결합된 형태로 통째로는 다시 명사 덩어리가 되어요. 이 거대한 명사 덩어리가 여기 앞에 있는 전치사 despite 뒤에 위치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espite 전치사구가 문장 맨 앞에 배치되어 상황이나 배경을 깔아주는 부사구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11월에 물가가 천천히 오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이제 본 내용, 그러니까 이 뒤쪽에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본 내용에서는 상반되는 상황,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전치사 despite가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relate, 비율이란 뜻이죠. 명사구이고 막연하죠. 도대체 무슨 비율이라는 거야? 분명히 뒤에 설명이 따라 붙을 거예요. 전치사 of, 전치사구로 설명을 붙여주겠다는 신호예요. 전치사 of는 물리적으로는 붙어있는 관계이고요. 개념적으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이어줘요. 앞부분의 명사 relate와 그 뒤의 대상이 food price increases,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비율은 어떤 비율이냐? 뒤에 보니까 food price increases, 식품 가격 상승 비율이죠. 식품 가격이 상승한 비율,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increases는 동사에 es가 붙은 형태가 아니고요. 복수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증가를 개념이 아니라
증가치 정도의 뉘앙스로 수어의 개념이 되어 복수 형태를 취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of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로 형용사 기능이에요. The rate of food price increases. 명사 플러스 형용사 형태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jumped, 과거 시제로 동사가 자리 잡은 거예요. 식품 가격 상승 비율이 jumped, 뛰어올랐다.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mpared, 동사 형태 같은 게 또 보이네요. 모양이 동사의 과거 형태 같지만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는 수동의 뉘앙스를 갖고 있죠. 앞부분의 어떤 뭔가가 compared와 수동으로 연결되어 비교가 된다는 건데요. 아까 주어가 비율, 식품 가격 상승 비율이었잖아요. 이 비율이 뛰어올라서 비교되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compared, 과거분사, 수동의 느낌을 갖고 있는 이 compared는 이 수동의 주체는 the rate이죠. 그 다음에 전치사 to로 연결되죠. 전치사 to는 방향 도달의 뉘앙스죠. 도달되어서 도달하는 대상이 the previous month, 즉 이전 달이라는 흐름이에요. to the previous month는 앞에 있는 과거분사 compared, 비교되는 동작성과 연결성이 있으므로 부사구가 되겠네요. 여기서 아까 compared가 주어인 식품 가격 상승 비율이 뛰어올라서 비교되는 흐름이었잖아요. 동사 jumped와 연결되어서 주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부연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과거분사 compared 구절은 문장에서 부사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동사와 연결될 때, 즉 주어의 흐름을 다시 한번 부연하는 식으로 부사구로 역할할 때 이를 문법적으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소비자 가격이 11월에 둔화하는 상황임에도 비율, 그러니까 식품 가격 상승 비율이 뛰어올랐고 이는 전달과 비교된다. 전달에 비해 상승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restaurant price inflation rate. 명사들이 중간에 전치사 없이 쭉 한 호흡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식당 가격 인플레이션 비율 이런 뜻인데요. 한 호흡으로 가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으면 간결한 의사 전달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 레스토랑 프라이스, 식당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식당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식당 음식 가격이죠. 식당 물가 정도로 문맥상 이해할 수 있어요. 앞전 문장에서 푸드 프라이스, 식품 가격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즉 음식을 파는 곳 식당이잖아요. 푸드는 음식이나 식품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예요. 레스토랑 프라이스에 푸드가 없더라도 식당에서 파는 음식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로 나열된 명사구를 전치사로 관계 설정하여 나누는 감각을 공부했었죠. 혹시 안 보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명사로 쭉 늘렸을 경우에 간편할 수는 있지만 명사 간의 관계성이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넣어서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The Restaurant Price Inflation Rate, 명사가 길게 나열된 이 명사구를 전치사로 관계 설정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명사구에서 일단 초점은 맨 뒤에 있는 Inflation Rate예요. 앞에 있는 Restaurant Price는 보조하는 성격, 거드는 성격으로 초점인 Inflation Rate를 한정 수식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초점은 앞으로 빼고요. 레스토랑 프라이스는 보조하는 성격이니까 전치사로 관계 설정해서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레스토랑 프라이스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식당의 음식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식 가격, 푸드 프라이시스를 초점으로 잡고요. 레스토랑을 보조하는 역할로 볼 수 있겠어요. 초점을 앞으로 빼고요. 보조하는 성격을 레스토랑을 뒤쪽에서 전치사로 관계 설정하여 붙여볼게요. 위치 관계로 설정해 볼게요. 식당을 공간으로 보는 거죠. 전치사 in으로 관계 설정하여 연결하면 in restaurant 이렇게 되고요. 식당 내 음식 가격이 되겠죠. 자, 이제 앞부분 the inflation rate를 관계 설정해 볼게요. 인플레이션 비율, 인플레이션 레이트와 음식 가격, food prices는 밀접하게 붙어 있는 개념으로 보아서 전치사 of로 연결할게요. The inflation rate of food prices in restaurants 이렇게 나왔는데요. The inflation rate,
인플레이션 비율 뭔가 막연하죠. 완전히 다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연관된 내용을 아직 더 보여줘야 돼요. of food prices, 음식 가격이라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죠. 음식 가격 인플레이션 비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음식 가격이 존재하는 공간은 레스토랑츠, 식당들이에요. 식당 음식 가격의 인플레이션 비율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레스토랑트와 프라이스는 명사들 배열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초점인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거두는 역할이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하지만 전치사로 관계 설정을 해주면 전치사들 사이에서 food prices, 레스토랑츠 각각 개별성을 띠게 되거든요. 2,000원, 3,000원 하는 식으로 각각의 가격들, 그리고 이 식당, 저 식당 하는 식으로 식당을 실체성으로 보는 거죠. 개별성과 실체성이 드러나면 수를 적용해요. s를 붙여 복수를 적용한 거예요.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갈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니까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길게 명사로 느려져 있는 부분을 쉽게 그냥 식당 물가 상승률 이렇게 간단히 지칭할게요. 어쨌든 명사가 길게 느려져 있는 명사구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죠. 콤마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인데요. 한 가지는 열거할 때 쓰죠. 열거의 끝에는 and나 or 같은 등위 접속사를 붙여 열거를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요. 다른 한 가지 기능은 한 템포 쉬고 앞의 말을 다시 한번 부연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뒤쪽을 보면 관사 어가 나오네요. 관사 어로 시작하니 명사 형태가 와 있는 거죠. 관사 어는 여러 개 중에 불특정한 하나라는 거예요. A representative food price index, 하나의 대표적인 식품 가격 지수라는 뜻이고요. 앞에서 말한 식당 물가 상승률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느낌이 들어요. 둘 간의 관계는 동격, 즉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풀이한 것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among consumer prices는 또 뭔가? among이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는 연결어죠. 앞부분의 어딘가와 연결성이 있다는 거, 바로 앞에 명사와 연결성이 있어요. 전치사 among은 사이에 이런 뜻이죠. 여러 개 중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 대표적인 식품 가격 지수는 consumer prices, 즉 소비자 물가들 중에 끼어 있는 하나의 지수예요. among consumer prices는 명사와 연결성이니 형용사 기능이고요. 명사에 형용사가 달려있는 구조로 A representative food price index among consumer prices, 통째로 명사 덩어리가 되고요. 이 명사 덩어리가 앞의 식당 물가 상승률과 동격을 이루고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동격의 구절이 끝났다는 의미로 여기 콤마가 찍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로즈, 과거 시제로 동사 형태가 등장하네요. 앞부분이 통째로 주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식당 물가 상승률, 이 비율은 대표적인 식품 가격 지수라는 거고요. 약간의 경제 지식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요. 이 비율은 식품 가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수로 활용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이 식품 가격 지수가 속해 있는 분야는 소비자 물가이고요. 식당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식품 물가 지수라는 뜻이에요. 소비자 물가는 뭐 식품, 생활용품, 의류 등 여러 카테고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식품 분야의 물가를 판단하는데 식당 물가 상승률이 하나의 대표 지수가 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경제 지식이 좀 필요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rose, 올랐다는 것이고요. 4.8%, 동사가 전치사 없이 대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므로 4.8%는 목적어이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in은 공간이죠. 뒤에 장소적인 맥락이나 시간적인 맥락이 오든 어쨌든 공간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November, 11월, 시간적 맥락이네요. 전치사 in은 시간적 맥락이고요. 언제 동작이 일어났는지, 즉 앞의 동사 rose와 연결성을 가져서 in 전치사구는 부사구로 기능하는 것이에요. 11월에 4.8% 올랐다는 것이고요. 콤마가 나오고 한 템포 쉬고 계속 가볼게요. higher, 비교급이고 비교급 뒤에 than이 따라 붙어 있죠. 비교급은 형용사에 쓰이는 기능이죠. higher는 형용사 기능이에요. 더 높다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뭐가 더 높아요? 주체가 뭐예요? 앞부분의 뭔가가 더 높다는 거예요. 높다니까 만만한 게 수치이죠. 일단 앞의 수치 4.8%,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와 연결성을 가지고 계속 가볼게요. 비교급 뒤에 than이 나오는데요. than은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 형태로 끝을 맺기도 하고 접속사로 쓰이면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연결되기도 해요. 어쨌거나 둘 다 연결성은 비교급인 형용사 higher와 있는 것이고요. 뒤쪽을 보면 the core consumer price, 핵심 소비자 물가, 경제학에서는 근원 물가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핵심 물가를 전치사 of로 연결해서 뒤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3.3%, 3.3%라는 거네요. 핵심 소비자 물가가 3.3%예요. 자, 그래서 아까 then은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 뒤에 명사 형태가 와 있는 거죠. 이 then 전치사구가 앞의 상태성을 나타내는 비교급 형용사 higher와 연결되니 부사구가 되는 것이고요. 4.8% 올랐는데 이 4.8%는 더 높은 수치라는 맥락인 거죠. 뭐보다 높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 3.3%보다 높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The rate, 비율, 정관사 더가 붙어 간결한 명사구로 끝내고 곧바로 뒤에 has exceeded, 현재 완료 형태의 동사가 와 있어요. The rate는 무슨 비율인 걸까요? 앞에서 식당 물가 상승률을 설명했잖아요. 또 길게 중복하여 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죠. 간단하게 the rate로 앞에서 말한 식당 물가 상승 비율을 지칭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비율 이러시면 안 돼요. 식당 물가 상승률이 넘었다, 능가했다. exceeded는 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The overall inflation average, 명사구로 목적어가 되겠네요. 전체 인플레이션 평균을 넘어섰다는 뜻인데요. overall 단어를 잠깐 보면요. over가 걸쳐서 넘어가는 이미지예요. 뭘 넘어가요? all. 그래서 overall은 전체를 아우르는 뜻의 형용사이고요. 뒤에 inflation average와 합쳐지면 전체 인플레이션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 for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for 30 consecutive months. 자, 여기서 전치사 for는 동사와 연결성이에요. 비율이 능가했는데 능가한 동작이 전치사 for와 연결되어 적용되는 이미지. 30개월 연속 기간에 적용되고 있죠. 30개월 연속 기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식당 물가 상승률은 30개월 연속 기간 동안 전체 인플레이션 평균을 상회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for 전치사구는 동사와 연결성이니까 부사 기능이고요. 그 다음 콤마 찍고 한 템포 쉬고 접속사 while이 나와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가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접속사 while은 부사적 맥락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원래는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으로 시간적 맥락을 나타내지만 이게 확장되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 또는 동등한 가치를 이루는 맥락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 맥락에서 뭐뭐 하는 가운데 뭐뭐 하는 한편이라는 우리말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Processed food prices, 가공식품 가격이고요. 명사구로서 접속사 while 절 내의 주어인 거죠. 여기서 processed food prices, 이 명사구 내의 관계성을 한번 따져보면요. processed가 과거 분사로 형용사 기능이에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food와 연결성이에요. 가공된 식품이고요. processed의 연결성이 prices까지는 미치지 않아요. processed food, 가공된 식품, 이렇게 하나의 의미군을 이루어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 prices와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공식품 한번 끊고 가격,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요. 전치사로 관계 설정을 해볼게요. 초점은 가격인 prices이고요. 이 가격을 가공식품과 관계 설정하면 되는데요. 전치사 in, of, for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가격이 존재하는 공간, 즉 분야로 인식하려면 전치사 in, 단순한 밀접한 연관성으로 연결하려면 전치사 of, 가격이 적용되는 뉘앙스로는 전치사 for로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have remained는 동사이고요. 가공식품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전치사 above로 연결되죠. 계속 그대로 위에 있어요. 어디 위? The overall average, 전체 평균 위에 있어요. 전체 평균보다 위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for는 동사와의 연결성이에요. 전체 평균을 계속해서 상회해온 상황이 적용되는 기간이 24개월이다. 이런 구조이거든요. 가공식품은
24개월 동안 전체 물가 상승률 평균을 상회해왔다는 뜻이 되겠어요. above the overall average. 앞의 동사와 연결성이므로 부사구이고 for 24 months. 이 부분도 동사와 연결성이므로 부사구예요.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앞부분부터 보면 식당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 평균을 넘어섰고 30개월 연속 뛰어넘었다는 상황이 하나 있고요. 접속사 while.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해서 전체 평균치를 상회해 왔고 24개월 동안 상회해 왔다는 뜻이에요. 접속사 while은 부사적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while절이 이끄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문장에서 부사절로 하나의 상황을 추가로 더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충 넘겨짓지 말고 정확히 뜯어보는 습관이라는 컨셉으로 영어 문장을 살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셔서 저와 함께 영어 문장 뜯어보는 습관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